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소설입니다. 등장인물, 지역 모두 허구임을 전합니다. 2023년 7월 어느 무더운 밤, 충남의 작은 읍내에는 매미 소리마저 잦아들고 오직 에어컨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다. 시계 바늘이 밤 십시를 가리키려 할 때 한 골목에서 울려 퍼진 비명이 이 평온한 여름밤을 산산조각냈다. 119입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숨을 안 쉬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공포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소방서 상황실의 정막을 가르는 이 한 통의 전화가 곧 기적과 감동의 서막이 될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띠리리리, 소방서의 긴급 출동령이 울려 퍼졌다. 평소 같으면 일상의 한 부분이었겠지만 이날 밤은 달랐다. 심정지 환자라는 짧은 무전 내용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대호 소방관 35은 12년 차 베테랑이었다. 수많은 현장을 경험해온 그였지만 심정지 신고만큼은 언제나 그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심정지, 그것은 생과 사의 경계에서 펼쳐지는 시간과의 레이스였기 때문이다. 지연아, 빨리! 이대호가 외쳤다. 박지연 소방관은 5년차 후배였지만 응급처치 실력만큼은 어느 선배 못지않았다. 두 사람은 구급차에 올라타며 서로를 바라봤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에서 같은 다짐을 읽을 수 있었다. 이번에도 반드시 살려낸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평소 같으면 5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지만 밤 10시가 넘은 주택가의 좁은 길은 여전히 복잡했다. 길가에 주차된 차들 사이로 겨우 빠져나가며 두 소방관의 머릿속에는 이미 현장에서의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다. 심정지라면 이미 골든타임이 시작됐어. 이대호가 중얼거렸다. 심정지 후 4분, 뇌사가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다. 박지연이 제세동기를 점검하며 말했다. 제세동기 배터리 풀차지, 산소통 압력 정상. 준비 완료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다. 긴장이 역력했다. 길 모퉁이를 돌자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다. 누군가 손전등을 흔들며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신고자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여기에요. 빨리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그의 뒤로는 10살 정도의 아이가 눈물 범벅이 된 채 서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이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다. 구급차가 집 앞에 멈추자마자 두 소방관이 장비를 들고 뛰어내렸다.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더욱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거실로 들어서자 두 소방관의 발걸음이 멈췄다. 바닥에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완전히 의식을 잃은 채 호흡도 멈춘 상태였다. 환자 상태 확인. 이대호가 즉시 환자에게 다가가 목에 손을 댔다. 맥박이 없었다. 가슴에 귀를 대보니 심장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심정지 맞습니다. 즉시 CPR 시작. 박지연이 제세동기를 꺼내면서 외쳤다. 모든 분들 뒤로 물러나 주세요. 위험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좀처럼 물러나려 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살려달라는 간절함이 그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대호의 두 손이 환자의 가슴 위에 정확히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시작됐다. 강하고 빠른 압박. 한 번, 두 번, 세 번. 그의 몸에서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는 이대호의 목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다. 30번의 압박이 끝나자 박지연이 인공호흡을 위해 자리를 바꿨다. 제세동기 준비 완료. 모든 분 물러나 주세요. 박지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가득했다. 제세동기의 전극 패드가 환자의 가슴에 부착됐다. 제세동 실시. 200줄. B- 하는 소리와 함께 전기 충격이 환자의 몸을 관통했다. 환자의 몸이 순간적으로 튀어올랐다가 다시 축 늘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환자의 가슴에 고정됐다. 몇 초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반응 없음. CPR 지속. 이대호가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다. 희망의 불씨가 꺼지는 것 같았지만 두 소방관은 포기하지 않았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5분, 10분, 15분. 두 소방관은 번갈아가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이대호의 소방복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박지연의 이마에서도 굵은 땀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두 번째 제세동 준비. 박지연이 다시 제세동기를 작동시켰다. 이번에는 에너지를 높였다. 250줄. 또다시 전기 충격이 가해졌다. 환자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잠시 후 이대호가 맥박을 확인했다. 잠깐, 뭔가 약한 맥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들어갔다. 가족들의 눈에도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다. 몇 초 후 다시 맥박이 사라졌다. 환자는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합니다. 박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 엄마. 10살 아이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다. 그 아이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하고 있었다. 제발요. 제발 우리 엄마를 살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쉬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소방관의 마음도 무거워졌다. 하지만 그들은 전문가였다. 감정보다는 기술과 경험에 의존해야 했다. 지연아, 너도 힘들지? 이대호가 잠시 압박을 멈추고 물었다. 괜찮습니다.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박지연의 답변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럼 한 번 더. 이번엔 300줄로 올려보자. 세 번째 제세동을 준비하면서 박지연의 손이 잠시 멈췄다. 이미 20분이 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상태였다. 통계적으로 보면 소생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10살 아이의 울음소리, 딸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아직 차갑지 않은 환자의 손이 그녀에게 계속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마지막 시도입니다. 300줄. 가장 높은 에너지로 설정된 제세동기. 박지연의 손가락이 버튼 위에 올려졌다. 그 순간 거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제세동. 번개처럼 강한 전기 충격이 환자의 심장을 관통했다. 환자의 몸이 크게 튀어올랐다.
그리고 몇 초의 정적이 흘렀다. 이대호가 조심스럽게 환자의 목에 손을 댔다. 처음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잠시 후 맥박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약하지만 규칙적인 맥박이 뛰고 있어요. 박지연이 급히 청진기를 가져와 환자의 가슴에 댔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심음 들려요. 호흡도 돌아왔어요. 그 순간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눈물이었다. 엄마가 살아났어요. 10살 아이가 소리치며 환자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대호가 조심스럽게 말렸다. 아직 위험한 상태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환자의 호흡이 점점 안정되어 갔다. 그리고 몇 분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환자의 눈꺼풀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어머니 들리세요? 딸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환자의 눈이 천천히 열렸다. 처음에는 초점이 없던 눈동자가 점점 주변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딸의 얼굴을 보자 환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지은아. 환자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지만 분명히 의식이 돌아왔음을 알 수 있었다. 엄마. 딸이 울면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두 소방관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20분 넘게 계속된 사투의 결과였다. 포기하지 않아서 얻은 기적이었다.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자 즉시 병원 이송을 준비했다. 구급차가 다시 출동했고 두 소방관은 환자와 함께 응급실로 향했다. 구급차 안에서 환자는 계속 의식을 유지했다. 비록 약하긴 했지만 가족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환자가 이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손이 소방관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으시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이대호가 부드럽게 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신속하게 환자를 인수받았다. 심전도, 혈액 검사, 각종 정밀 검사가 이어졌다. 다행히 심장 기능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뇌에도 특별한 손상은 없었다. 의료진은 두 소방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높이 평가했다. 20분 넘게 심폐소생술을 포기하지 않으신 덕분입니다. 보통은 10분 정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응급의학과 과장이 말했다. 병원 복도에서 두 소방관은 서로를 바라봤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뿌듯함이 가득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환자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한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가족들이 두 소방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병원 로비에서 제외한 환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해 보였다. 일주일 전 심정지로 쓰러졌던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환자가 두 소방관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에 없었을 거예요. 10살 손자도 함께 와 있었다. 그 아이는 두 소방관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삼촌들, 할머니를 살려줘서 고마워요. 아이의 순수한 감사 표현에
두 소방관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딸 지은 씨가 편지 한 통을 건넸다. 그 편지에는 가족들의 진심 어린 감사와 그날 밤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저희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두 분이 와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주신 덕분에 엄마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분이 넘도록 심폐소생술을 하시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영웅이 바로 이런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지셨고 손자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두 분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나온 두 소방관은 다시 소방서로 돌아왔다. 곧 다른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었고 언제든 출동할 준비를 해야 했다. 오늘은 정말 보람 있는 하루였네. 이대호가 말했다. 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지연이 답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날의 일은 곧 일상이 될 것이었다. 내일도 모레도 언제든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두 소방관의 이야기는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도 않았다. 그들 자신도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한 가정에게는 그들이 바로 기적을 만든 영웅이었다. 10살 아이에게는 할머니를 살려준 슈퍼히로였고 딸에게는 어머니를 되돌려준 생명의 은인이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다.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할머니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손자의 졸업식에도 참석할 수 있었다. 가족들은 매년 그날을 기적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두 소방관은 여전히 같은 소방서에서 근무하며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날 이후로도 수많은 현장을 다녀왔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기적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들이다. 화려한 조명을 받지 않더라도, 박수갈채를 받지 않더라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 여름밤 충남의 작은 읍내에서 일어난 기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포기하지 않는 한 기적은 언제나 가능하다고.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있는 한 우리의 내일은 희망으로 가득할 것이다. 생명은 포기하는 순간 끝이 난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